아니면은 다 알긴 아는데 언제 쓰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친구가 사실 보면은 다른 알고리즘들이랑 다르게 좀 이제 정해진 형식이 많이 없죠. 네,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흔히 탐욕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은 이제 방법론이지 그 BFS, DFS, 뭐 다이스트라 이런 친구처럼 정해진 틀이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리디 알고리즘을 아예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 관련 문제들을 더 잘 푸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거 그리디인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리디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특징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잠시만 화면 사이즈 좀 조절할게요. 네, 채팅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오늘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리디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그리고 장단점, 대표 문제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을 언제 써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죠. 구현 문제랑 그리디랑 네, 그런 그거는 이제 조금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디 알고리즘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단계에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라 생각되는 방법, 최적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체 최적해를 보장하진 않는다. 다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리고 뭐 시간 복잡도도 얘는 다른 알고리즘이랑 다르게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5의 n에서 5의 n 로그 n승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개인 이유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게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틀이 없어요.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렬이 필요하게 되면은 O(n) 로그 n이 걸린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그리디 알고리즘은 정렬을 제외했을 때는 O(n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리디 알고리즘은 한 단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주어진 변수들을 하나씩 탐색을 해가면서 이제 최적의 그 지금 선택하는 게 최적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판단을 하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왔던 거를 다시 비교한다던가 이미 구해진 해에서 그 다음 거랑 또 비교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지금 최선이면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그리디예요. 그래서 이 그리디 알고리즘의 방금 문제가 최적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최소값을 찾고 싶은데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여기 0부터 조금씩 마이너스 0.5부터 조금씩 늘려간다고 했을 때 값을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에 빠지게 되면 요 다음에서 어차피 큰 애하고 이제 더 이상 연산을 안 하고 멈춰버리게 돼요.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적해를 구할 수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내가 이제 한번 지나가서 확인했을 때 이게 최적이다라는 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빠른 시간, 한 번의 탐색으로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실행 시간이 있고요. 최적화 문제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만 봐도 좀 난해하죠. 요거는 좀 이따 문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메모리가 굉장히 효율적인데 왜 메모리가 효율적이냐면은 매 순간 판단해서 최적해를 구하기 때문에 이전의 값을 그냥 이전 최적해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전 최적해만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검사하는 거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지금 게 최적해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다음 걸 검사했는데 그게 최적해가 아니다 하면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탐색을 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대신 그만큼 한정적인데 계속 말하다시피 최적해를 보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조건이 많아질 경우에는 부적합해집니다. 단순한 조건일 때는 굉장히 빠르게 탐색을 하고 최적해를 조건이 많다는 건 최적해가 까다롭다는 거고 되게 다양한 변수를 조작해야 하거든요. 네. 하나의 변수 혹은 두 개 정도의 변수로 조작을 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사용하게 되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이 정말 헷갈리는 이유가 대표적인 그리디 알고리즘 문제만 보면은 일단 6개가 있거든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도 들어보신 적 있겠죠? 없으신가요? 요거는 이제 이제 BFS를 하시던 분들이 요 다음 단계에서 하시게 되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도 그리디 알고리즘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네, 아름님 뭔가 입력하고 계시네요. 어, 글씨가 좀 깨지나요? 잠시만요. 이게 슬라이드 쇼로 해드리면은 또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괜찮으신가요, 아름님?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도 이제 대표적인 그리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정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배낭 문제라고 있어요. 그 랩색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주어진 아이템들 중에서 이제 무게랑 가치를 같이 줬을 때 무게랑 가치를 같이 줬을 때 이제 물건의 가치 대비 무게가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뭐 아이템을 어떻게 해서 하는 이런 문제가 대표적이고 또 회의실 배정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이제 그리디 관련해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마주하실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또 크로스칼 알고리즘 이제 프레임 알고리즘 이 두 개는 이제 최소 스패닝 트리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최저 비용을 찾는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동전 교환 문제 이런 쪽에서 되게 다양하게 사용돼요. 근데 크로스칼 알고리즘, 프레임 알고리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이런 거는 똑같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있고 그 정형화된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이제 방법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래요. 언제 써야 할까? 언제 쓴다기보다는 요 루틴을 따라가는 게 내가 어떻게 이제 최적화가 바로 나올 것이라고 보장하는가에 대한 건데 일단 최소값, 최대값 문제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선택 규칙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반복적 대입일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순차적 처리가 가능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순차적 처리가 가능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했죠. 순차적 처리가 가능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래프처럼 작은 거부터 큰 거로 가는 과정에서 탐색을 계속 해보는데 그때 여기서 이 최적해를 찾으면 더 이상 이쪽을 검색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근데 막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면 정렬이 안 돼서 1 다음에 지금 1 다음에 막 3이 나오고 2가 나오고 7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거를 결국 다 탐색을 해봐야 최적해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순차적 정렬이 가능한 문제에서 일단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으셔도 잘 모르시겠죠. 쉽지 않죠. 이게 맨날 어디서나 다 이제 블로그 애들에서 보이는 내용들이겠죠, 아마. 자,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공유 드렸었는데, 이 문제 지금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까요? 네 분이 좋아요를 주셨었는데, 구명보트 문제 혹시 풀어보신 분 계실까요? 실제 문제를 풀면서 왜 여기서 그리디를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2분 정도만 드리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싶으신 분들은 저기 링크도 올려놨으니까 확인해서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계속해서 중간중간 질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14분부터 문제 맞아 다시 풀어볼게요, 이거. 네, 리스트를 보아하니 챌린저 분들이 꽤 와 계시군요. 오늘의 문제를 한번 보시고. 하고. 여러분들이 채팅을 잘 쳐주셔야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에 맞게 대응하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채팅들 불편한 거 있다거나 아니면은 질문이 생긴다거나 하면 바로바로 이제 채팅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시네. 여러분들 다들 문제 읽고 계신 거 맞죠? 네, 좋습니다. 문제 이제 풀어보시기보다는 그냥 이제 아이디어만 한번 다 어떤 식으로 풀면 될까 아이디어만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들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이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빨리빨리 쳐주세요. 정렬이 필수일 것 같다. 음, 무거운 상 최대한 적게 써야 하니까 한 보트에 2명씩 태울 수 있다고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정렬이 필수일 것 같다. 왜 정렬이 필수일까요? 리밋에 가까운 쌍을 만들어서 제일 가면 사랑 제일 무거운 사랑 합치면서 네, 네, 좋습니다. 못하면 무거운 사람부터 내고 자, 지금 수민님이 말씀하신 게 딱 그리디 알고리즘의 방식이에요. 저게 그리디 방식의 방식이라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왜 저게 그리디인지? 수민님은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걸 알고 말씀 주신 건가요? 네. 자, 왜 저게 그리디 알고리즘이냐면은 제일 가벼운 사람이랑 무거운 사람이랑 합쳐서 못하면 무거운 사람을 내보낸다. 그 순간 최적의 선택이죠. 그 다음에 다시 제일 가벼운 사람이랑 무거운 사람이랑 또 합쳐서 이번에는 넘지 않으니까 같이 내보낸다. 그쵸? 그쵸, 그쵸. 그 순간에 최적의 결과값을 항상 구하는 거를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사실 방식이 되게 다양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 구현 방식은 정말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최적의 아마 최고로 합리적인 방법을 떠올리시기 위해서 저런 방식들을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DP로도 풀 수 있고 완전 탐색으로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 보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4명이 있으니까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방법 12가지가 있겠죠. 아닌가? 6가지가 있겠군요. 6가지가 있겠죠. 4 콤비네이션이면은 4, 4. 네, 6가지가 있겠죠. 6가지 만들어 보고 그 6가지랑 리밋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사실 또. 근데 그런 방식은 비합리적이라는 거를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본다? 그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방식들을 떠올리신 걸 거예요. 아무도 이제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 본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좀 문제를 정리를 해볼게요.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을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로직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게 그리디구나라는 부분을 어디서 캐치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입력받는 부분은 people이 있고 이거는 사람들의 몸무게를 담은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밋을 주는데 이거는 구명 보트의 무게 제한이죠. 그 다음에 출력해야 될 부분은 총 필요한 구명 보트 개수죠. 이제 구명 보트는 몇 개 될 수 있다고 했고 또 제한 조건에서 이제 구명 보트 무게 제한은 항상 사람들의 몸무게 중 최대값보다 크게 주어지므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엣지 케이스나 예외 상황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구명 보트에 2명씩 태울 수 있다고 했고요. 최대겠죠, 이거는. 한 명만 태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각 구명 보트에는 무게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2명씩 쌍을 지어보고 지어서 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해보면 돼요. 근데 가벼운 사람 2명을 태우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은 최저값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최소로 2명 보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주어진 값들을 보면은 픽풀 내용 정렬이 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정수 배열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한계도 분명히 그 제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명확한 제한 조건이 주어졌고 엣지 케이스가 없다고 했고 우리는 각 상황별로 판단할 기준이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변수가 순차적 정렬이 가능함 그리고 정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음. 수민님이 말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을 2번 태우는 일이 없죠. 이미 태운 사람들은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중복 계산이 필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한 사항만 지키면 되고 그 외에 변수별로 따로 계산할 건 없어요. 물론 무게 합을 계산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중복 계산이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한 거라서 변수 계산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변수끼리 뭔가 곱하고 나누고 뭘 해서 제한 상황에 뭐 이런저런 아주 독립적으로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친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4가지 조건을 봤을 때
여기서 이거는 그리디 알고리즘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 판단 기준이 되게 모호한가요, 아직도? 네. 사실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걸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들어야지 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최대한 간단히 풀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내가 로직을 정리하다 보면 이거 그리디네 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네. 그리디 알고리즘이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리디 알고리즘에 포함되는 다익스트라 같은 경우나 다익스트라나 크림, 프림, 크로스칼 이런 알고리즘들은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이분 탐색처럼 BFS, DFS처럼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들을 모아서 알고리즘으로 정리했고 그 친구들은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거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어야지 하고 접근하시면 사실 접근 자체가 힘들 거예요. 풀고 나서 이거 그리디 알고리즘이네 하면은 다들 진짜요? 하는 경우들을 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본인들이 쓰고도 잘 모르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정렬이 가능하고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할 거고 하겠죠. 마우스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면은 두 명씩 쌍을 태워서 태울 거기 때문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태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 나눠서 태워보면서 합쳐서 태워보면서 만약 일단 정리를 할게요. people array 정렬해서 정렬 그 다음에 가벼운 사람 인덱스 정해줄 거고 무거운 사람 인덱스 정해준 다음에 둘을 합쳐서 태움.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벼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 무게 플러스 무거운 사람 무게가 리밋을 넘는다. 무거운 사람만 태움. 무거운 사람 인덱스 그렇지 않다 하면은 둘 다 태움 하고 가벼운 사람 인덱스 무거운 이렇게를 해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카운트해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요 1, 2, 3번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이 뭔가 구현이 어려울까요? 이 부분이? 이거에 대해 구현이 어려울까요? 그죠?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무슨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이걸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어야지 하고 접근을 해버리면은 이 간단한 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보통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는 로직에 대해서는 애지간히 다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걸로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매번 최선의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디 알고리즘이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그리디니까 이렇게 접근해야지 하면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사목법이라고 정해놓고 문제를 푼다 하면은 여기서 매 순간의 최선의 선택은 어디일까? 그걸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야 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더 문제 자체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구현도 해볼까요? 아니면 구현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자바로 되어 있으니까 자바로 구현을 잠깐 해볼까요?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import java.util base. 잠시만요. 여기 기본으로 주어지는 친구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 주어지는군요. 네. 이렇게 주어지는데, 뭐, int answer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항상 얘네는. 그리고 return answer를 해줄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럼 위에서 써놓은 대로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얘는 이제 출력, 총 필요한 구명 보트의 개수일 거고 우리는 위에서 써놓은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트 피플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피플 정렬을 했죠. 1번을 했죠. 그 다음에 가벼운 사람 인덱스랑 무거운 사람 인덱스를 정해서 둘을 합쳐서 태운다고 했어요. int min weight 0으로 잡으면 될 거고 int max weight 고 피플의 랭스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제일 무거운 사람의 인덱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뭘 하기로 했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탐색을 하면서 가벼운 사람 더하기 무거운 사람을 해서 리미트를 넘으면은 무거운 사람만 태우고 아니면 둘 다 태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카운트를 해서 출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y min weight 인덱스가 맥스 웨이트를 넘지 않을 때까지 하면은 전부 다 탐색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넘었으니까 어쨌든 한 명을 태울 거예요. 그러면은 앤서에다가 1씩 더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2에서 만들었던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people의 min weight 인덱스랑 더하기 people의 max weight 인덱스를 더했을 때 이게 리미트보다 작다 하면은 작다. 그러면은 min weight 인덱스를 하나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max weight 인덱스도 하나 올려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기는 max는 빼줘야겠죠. 죄송합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 max weight 인덱스는 맨 마지막 사람만 태우니까 빼주면 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쓰면은 중복이 되니까 기분이 나쁘죠. 어쨌든 무거운 사람은 태울 거니까 요거를 if 절 밖으로 빼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매번 한 사람씩 태우면서 만약에 이게 합의 리밋을 안 넘으면은 가벼운 사람만 태워주는 쪽으로 그리고 무거운 사람은 항상 태우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 써놓은 그 순서대로 구현을 했고요. 요걸로
그리디 알고리즘이 완성이 됩니다. 풀이 보면서 어려운 부분 있나요? 네. 그리디 알고리즘을 너무 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리디 알고리즘은 정말 그냥 제일 로직에 가까운, 최적화 로직에 가까운 문제라서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리디 스트래티지라는, 그리디 전략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게 돼요. 실질적으로 뭔가 특정한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리디 스트래티지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근데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풀면서 요 순서를 정리해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제 입력과 로직과 출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주어진 내용 그대로 쓰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디는 그래서 특정 이제 다익스트라, 프레임, 크루스칼, 동전, 배낭 이런 대표적인 유형들 말고 나머지의 그리디들은 정말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그냥 로직을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리디랑 DP랑 결합하여 쓰기도 하고 그리디랑 뭐 다른 방식들과 많이 결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 탐색이랑 결합하진 않아요. 그리디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들으면서 뭔가 여전히 이해 안 간다,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게 있으면 지금 질문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수민님 뭔가 계속 치다 말다 치다 말다 하시는데 이걸 DP로 푼다. 음, 아, 이거 DP로 푼다 하면은 일단 그 할 수 있는 구명 보트를 DP로 잡는 DP 테이블로 잡고 그렇게 되면은 최대 필요한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구명 보트의 개수가 여기서는 지금 피플 랭스랑 똑같게 아예 4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랭스가 4짜리 DP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조합을 해보면서 모든 조합에서 이제 각각 DP 테이블에 어디까지 차지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DP 테이블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7, 70 더하기 50은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70인 사람 일단 처음 거에다가 1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70, 잠깐만요. 70 더하기 50? 안 되고, 70 더하기 80? 안 돼. 그 다음에 70은 이미 들어갔으니까 50 더하기 80 해봤는데, 또 안 되니까 1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이제 몇 개의 구명보트 각각 조합에 따라서 몇 개의 구명보트를 써는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뭐 1, 1, 3,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 1, 3, 1이 아니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최고로 이제 큰 값을 가지는 마지막 값을 출력해주는 식으로 DP를 어거지로 사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오히려 DP보다는 완전 탐색으로 하는 게 차라리 이것도 결국에 완전 탐색이죠. DP를 사용한 완전 탐색이 되겠죠, 저것도. 어쨌든 저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토미님? 4명이 각각 타는 경우 카운트 했을 때 70, 70, 50, 80, 50 하면은 4자리 차지.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70하고 50에다가 갈 수 있는 게 50. 그 다음에 80. 3자리 차지.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음 하면은 33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네요. 4자리 차지하니까 4자리 전부에다 1씩 더해주고 그 다음에 3자리 차지하니까 세 번째 것까지만 1을 더해주고 만약에 2자리를 차지하는 방법이 있다 하면 2자리까지만 1을 더해준 다음에 제일 맥스 값 이진 탐색으로 이진 탐색 아니요, 이 문제는 이진 탐색으로 못 풉니다. 이진 탐색은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해서 특정 값을 찾는 거지. 잠깐만, 이진 탐색 가능할까? 아니요, 이진 탐색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진 탐색. 이진 탐색은 고려를 안 해봐서 잠시만요. 잠깐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어, 이진 탐색을 이용해서 보트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미드를 리밋으로 잡고 하면은, 아니, 여기서 분명히 이제 주어진 무게 제한 자체가 리밋보다 다 작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미드를 리밋으로 잡는 거는 조금 난감할 것 같고요. 탈 수 있는 조합을 만들 때는 이 사람이 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70인 사람이 탔을 때 요 세 개에 대해서 이제 같이 탈 수 있는 사람을 체크하는 느낌으로 이진 탐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냥 정렬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이진 탐색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진 탐색을 쓰자면 못 쓸 건 없지만 이진 탐색으로 푸는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동희님은 아까 괜찮으신가요? DP로는 어떻게 푸는지 네네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상 하나만 더 받고 없으면은 여기서 끝내고요.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나머지는 이제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고요. 여기서 끝내고 아마 다음 주에는 완전 탐색에서 사용되는 조금 이제 특수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근데 완전 탐색 말고 만약에 다른 내용의 강의가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듣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은 얘기를 주시면은 좀 반영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챌린저분들은 9시부터 문제 풀이를 할 건데, 혹시 다 풀고 계신 건가요? 동인님, 동은님, 챌린저신데, 오늘 문제 풀고 여기 계신 거 맞죠?